오늘은 사랑하는 아들 태연의 예비사돈과의 상견례 날. 하지만 정수는 인생을 바꿔놓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인생을 모두 희생해 키웠던 아들에게 말이죠. 정육점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이런 걸 내놔요. 아, 진짜 절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셔야겠어요? 태연아, 나는 그저 예비사돈에게. 그만해요. 이러니 제가 못 배운 백정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태연은 거칠게 정순을 끌고 나가 힘껏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 좀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요. 평생을 바쳐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정수는 왜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에게 끌려나갔을까요? 정수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은빛 사연이 시작됩니다. 정육점 주인이었던 정순의 놀라운 반전 인생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새벽 4시 정순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보다 빠른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60이 넘은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동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그날부터 이 길을 걸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정순아,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친척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 태연이 있었으니까요.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오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정수는 꼼꼼히 고기를 살폈습니다. 이건 너무 기름이 많고 저건 마블링이 좀. 30년의 경험으로 단숨에 좋은 고기를 골라냈어요. 손님들이 믿고 찾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정순의 고기가 최고야. 단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육점으로 돌아와 고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30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손에는 어느새 고기 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엄마,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린 태연이 코를 찌푸리며 했던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때 정순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냄새가 태연을 키운 사랑의 증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정순이 언니, 오늘 고기 좋은 거 들어왔나 보네? 옆 가게 순애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태연이 좋아하는 갈비부터 따로 빼놨지. 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표정이었죠. 우리 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 서울에서 잘하고 있는 거지? 물론이지. 자랑스러운 마음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서늘한 기운이 스쳤어요. 언제부터인가 태연과의 통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차가워진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정겨운 안동 사투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뒷골목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늘 먹던 국밥 한 그릇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정순이 정말 대단하지?
혼자서 아들 서울대까지 보내고 식당 주인 영자가 감탄했어요. 대단하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 정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어린 태연을 안고 오열했던 그 밤. 태연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널 성공시킬 거야. 다른 애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게 해줄게. 그때의 다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 태연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달려오던 태연. 정육점 한켠에서 숙제를 하며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던 순진한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연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엄마, 친구들이 소, 돼지 잡는 백정 엄마 아들이라고 놀려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태연이 처음으로 털어놓은 고민이었죠. 그 순간 정순의 가슴에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태연아,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더 열심히 했어. 태연이 잘 될 때까지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할게.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받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태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부터 대학 입학 사진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정순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태연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예전에 정겨운 엄마가 아닌 딱딱한 어머니였어요. 정순의 마음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언제 안동에 내려올 거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 구워줄게. 요즘 정말 바빠서요. 언제 시간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죄송해요, 어머니. 수업 있어서 먼저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안동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이 고요한 밤 속에서 정수는 문득 불안감을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태연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태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바로 그 학교. 하지만 멋지고 세련된 옷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촌스런 옷을 입은 자신을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같은 과 선배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신입생 촌놈. 어디서 왔어? 선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태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경부. 안동에서 왔습니다. 안동? 거기 양반 고을 아니야? 너희 집도 양반집이야? 태연의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죠. 정육점 아들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간 태연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룸메이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출신을 자연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태연은 안동이라는 두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연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태연에게는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동기들과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했죠. 어느 날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다들 부모님 뭐 하시는지 얘기해보자. 창훈이, 내 아버지는 뭐 하셔? 우리 아버지? 강남에서 피부과 병원장이셔. 우리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 우리 아버진 사업하셔. 종업원이 100명도 넘는다고 하셨어. 차례가 돌고 돌아 태연에게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우리 어머니는 자영업하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 번듯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 사이에서 지방 총구석의 시장에서 정육점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싫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 반드시 서울에서 성공해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여름방학이 되어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어요. 정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고깃피가 묻은 손으로 자신을 안으려 하는 어머니를 애써 피하며 어색해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는 아들을 보며 멋쩍은 듯 활짝 벌렸던 팔을 거두고 허리에 두른 수건에 손을 닦았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정육점은 여전했어요. 피 냄새, 고기 썰리는 소리, 손님들의 왁자한 목소리. 하지만 태연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이런 곳에 앉아있는 자신이 싫어졌어요. 태연아, 엄마 좀 바쁜데 도와줄래? 정순이 고기를 썰며 물었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잠시 태연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고기를 썰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친구들도 만나야지. 태연은 정육점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후 2학년이 되도록 태연은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죠. 2학년이 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태연은 세련된 서울말을 구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안동 억양을 완전히 지우려고 노력했죠. 와, 태연이 너 말투가 서울 사람처럼 변했네. 누가 보면 서울 사람인 줄 알겠어. 같은 과 친구가 놀리듯이 태연의 말투를 지적했어요. 태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느 날 학과 모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김태연. 니네 어머니 정육점 하신다며? 안동 전통시장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육점? 설마 부모님이 이 돼지 잡는 백정? 야,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백정이야. 그래도 안동 양반 고을에서 정육점이면 양반들을 위해 돼지 잡아 바쳤던 백정 아닌가? 야, 김태연 너 백정 아들 맞잖아? 푸아.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친구들이 한바탕 웃고 있을 때 태연은 주먹을 꽉 쥐면서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태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구토했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이 뒤틀렸어요. 그날부터 태연은 달라졌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 고향을 경북으로만 적었어요. 안동이라는 글자를 지웠죠. 어머니 직업란은 항상 비워뒀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추석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순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보고 싶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알겠다. 태연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권회사가 목표였죠. 면접 준비를 하며 태연은 완벽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그는 어머니의 직업을 정육점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투자 공부를 하며 자랐습니다. 정육점 얘기는 쏙 빼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합격 통보를 받은 날, 태연은 안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나 증권회사 붙었어요. 정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우리 태연이는 해낼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최고다. 기뻐하는 정순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 태연은 더욱 조심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며 서울 토박이인 척했죠. 그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조차 시골뜨기에 손에 고기피를 묻혀가며 장사하는 시골 시장의 정육점 아들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습니다. 물론 어머니 얘기도 자세히 하지 않았죠. 한 번은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제안했어요. 야,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친한 회사 동기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 하자고 하시는데 너도 올래? 태연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미안해. 이번 주말엔 어머니 생신이어서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놨거든. 다음에 갈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식사에 초대했는데 회사 동료는 정말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을 친구라며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이에요.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태연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김태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태연은 자신의 거친 손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투박한 손. 어디 사세요? 강남이요. 서연 씨는요? 저도 강남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준종합병원급 병원을 하시는데 집이 병원 근처거든요. 대화를 나누며 태연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너무 달랐어요.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태연은 항상 긴장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태연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서연이 물었을 때 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경북에서 작은 사업을 하셔. 아, 그래? 무슨 사업인데? 그냥 이것저것 유통하는 유통사업.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연은 불안했죠.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태연아, 통화하기가 너무 힘드네. 요즘 많이 바쁘니?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할게. 태연은 정순의 안동 사투리가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겁이 났어요. 태연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반짝이는 구두. 겉모습은 완벽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시골 전통시장 정육점 아들이 아니야. 잘 나가는 증권맨이라고. 정육점 아들 김태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연히 어머니와의 통화도 점점 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도 커졌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태연 씨, 우리 부모님이 자기 어머님 만나고 싶대. 서연의 말에 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 그래? 응, 곧 상견례 날짜 잡자고 하셔. 태연은 알겠다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골 전통시장의 정육점과 강남의 준종합병원. 그 간극은 너무나 컸고 어머니의 직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어머니에게 모처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잘 지내니? 오랜만이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멋진 우리 아들. 그동안 별일 없었지. 회사 들어가고 나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드네. 태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연이 부모님이 어머니를 뵙자고 하셔서요. 아이고, 그래 만나야지. 우리 아들이 정말 멋진 짝을 만났구나. 잘 준비해 갈게, 걱정 마.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정육점 아들. 그 비밀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정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아들의 예비 사돈을 만나는 날, 아들의 예비 사돈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고로 좋은 걸로 준비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냉장고를 열자 어제 받아둔 최상급 한우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고기를 꺼냈어요. 이건 등심, 이건 안심, 이건 갈비. 30년 경력의 손길이 빛을 발했습니다. 칼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고기는 예술품처럼 손질되었죠. 정수는 고기를 하나하나 포장했어요. 하나씩 한지에 싸고 비단 보자기로 상자를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부모님께 드리는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포장을 마친 정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 고기를 받으면 사돈들도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비록 전통시장 정육점이지만 자신이 엄선해서 고른 최상급 한우니까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래전에 맞춰두었던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다소 촌스럽긴 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죠. 태연아, 엄마 어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평상복 입고 오세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정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아니야, 첫 인사인데 예의를 갖춰야지. 걱정 마, 엄마가 잘할게.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의 여정 동안 정수는 계속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연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표준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동 사투리가 자꾸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심이 통하면 되니까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정순을 압도했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장소를 찾느라 여기저기 헤매면서 약속 시간이 지나고 말았어요. 정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물어본 끝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정식집 앞에서 태연을 만났어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도착하지 않아 태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건물 밖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미안하다. 초행길이라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비 사돈들은 어디 계시니? 이쪽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잔뜩 긴장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태연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반가운 기색보다는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을 반기지 않는 아들이 약간 서운했지만 중요한 자리인데 자신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잘할게. 걱정 마. 한정식집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정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배인이 정순을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지배인이 개인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서연과 그녀의 부모님. 박서연은 화려하고 반짝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척 봐도 티에서나 보던 명품인 듯한 고급스런 디자인이었죠.
예비 사돈인 그녀의 부모님도 고급스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오는 정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어요. 촌스런 한복을 입고 있는 정순을 보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정순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초면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좀 헤매느라 늦었네요. 정수는 예비 사돈이 될 두 사람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태현이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순의 옷차림을 아래 위로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잠깐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시골에서 오시느라 애쓰셨네요. 앉으시죠. 그의 말투는 친절한 듯 했지만 무언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수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런 느낌은 지워버리려 했어요. 어쨌든 태연의 예비 사돈이 되실 분들이니 자신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사업을 하신다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안동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 30년이 되었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정육점이요? 서연의 어머니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아니, 경멸이었을까요? 정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죠. 네, 안동 전통시장에서는 제법 유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돈어른을 위해 최상급 한우를 준비해왔어요. 무거운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될 서연 씨와 사돈어른들께 드리고 싶어서 보자기가 펼쳐지자 붉은 고기가 드러났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최고급 한우예요. 제가 직접 손질했습니다. 맛을 보시면 요즘 누가 이런 고기를 먹어요? 서연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정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네. 위생적으로 멸균 포장된 고구도 많은데 이렇게 시장에서 팔이 날리는 시골 정육점에서 썰은 걸 먹었다가 탈나면 어떡하려고요? 그 순간 정순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팔이 날리는 시골 정육점이라니 서연의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요즘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고기를 사 먹죠. 누가 불결한 재래시장 고기를. 불결하다. 그 단어가 정순의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3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그녀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서연의 아버지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백화점에서 갓 손질한 고기만 주문해서 먹습니다. 산지 직송에 멸균 처리된 위생적인 포장을 해주니까 믿고 먹지요. 저희는 재래시장에서 손질한 고기들은 품질을 알 수가 없어 선물이 들어와도 다 버려요. 서연이 코를 막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고기 피비린내 나는데 저리 좀 치워주세요. 식사해야 하는데 냄새가 역겨워요.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감싼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태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런 걸 대체 왜 가져왔어요? 창피하게! 정수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분들은 이런 거 드실 만한 수준의 분들이 아니라고요.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폭탄 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육점 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이런 걸 내놔요.
아, 진짜 절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셔야겠어요? 태연아. 그만해요. 이러니 제가 못 배운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태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서 밖으로 정순을 끌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정수는 봤습니다. 서연 가족의 표정을, 동정과 경멸이 섞인 그 눈빛들을. 시장에서 배운 게 없으니 저럴 수도 있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죠 뭐. 태연 씨도 저런 못 배운 어머니 밑에서 크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그들의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태연은 정순을 거칠게 끌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씩씩거리던 태연이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꼭 그런 걸 들고 와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비린내 풍기며 절 창피하게 만드셔야겠어요? 태연아, 엄마가.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절 방해하지 마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요. 태연의 마지막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들은 정순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져온 고기 상자를 정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한우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자부심이 담긴 그 고기가 이제는 수치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강남 거리. 그 속에서 정수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정수는 한복 치맛자락을 밟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아! 바닥에 부딪힌 정순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천정이 보였습니다. 누워있는 자신의 팔에는 링겔이 꽂혀 있었죠. 지나가던 간호사가 눈을 뜬 정순을 보고 반가운 기척을 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이에요. 넘어지시면서 충격으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주변 분들이 119로 전화해 주셔서 모셔왔어요. 다행히 찰과상이라 상처가 크진 않으셔서 입원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정수는 혼자서 1시간 정도 누워서 링겔을 다 맞고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혼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안동행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30년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왜?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할까?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동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정육점으로 돌아온 정수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못 배운 백정 집안. 태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니, 정수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의 자부심이 모성애가 희망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전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아들도 자존심도 꿈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육점 한 구석에 쓰러진 정순. 그녀의 삶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정육점에 나왔지만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정순 씨, 요즘 왜 그래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힘없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가슴을 찔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정육점으로 들어왔어요. 김정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동시청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니?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남편분 명의로 된 토지가 있으신데 그곳이 관광단지 개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토지요? 무슨 토지?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말했던 거. 시골에 쓸모없는 땅이 있는데 언젠가는 제 값을 할 거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5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50억?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서류 작성하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떠난 후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나 도와주는 거야? 빈 공간에 대고 말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죠.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아들 태연이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 당신한테 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난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어. 정육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의 터전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정순 씨, 정말 가는 거야? 시장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서울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서울에서 뭘 하려고?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60이 다 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서울로 올라온 정수는 유명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죠. 아주머니, 요리 경험 있으세요? 강사가 물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육점을 30년 했어요. 고기 다루는 건 자신 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정순이 칼을 잡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척척처. 정확하고 빠른 칼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기는 마법처럼 완벽하게 손질되었죠. 와, 이건 정말. 강사조차 감탄했어요. 30년 경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실력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정순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음은 조리 수업이었습니다. 정수는 안동의 전통 요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이건 안동 찜닭인데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한 입 맛본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30년 동안 고기의 특성을 파악했으니까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아요. 정순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학원에서 주최하는 요리 대회가 있었어요. 정수는 망설였지만 도전하기로 했죠. 대회 당일, 젊은 요리사들 사이에서 오로지 정순 혼자만 60대였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정순의 손은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죠. 어머니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정순의 요리에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30년 정육점 경력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맛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경험의 맛이에요. 상을 받으며 정수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학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사업이요? 이런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해보고 싶어요. 안동의 맛이라는 브랜드로요. 그렇게 사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전통 안동찜 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락, 건강을 생각한 한우 밀키트, 모든 제품에 30년 노하우를 담았죠. 이 정도 퀄리티면 대박이에요.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첫 매장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 아들과의 악몽 같은 기억이 있는 곳이었죠. 이번엔 다를 거야.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픈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전통의 맛이구나.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안동까지 안 가도 이런 맛을 먹을 수 있다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SNS에는 안동의 맛, 후기가 쏟아졌죠. 한 달 만에 매출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표님,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대형 투자사에서 관심을 보인 거예요.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장. 정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간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골 전통시장 정육점 고기 써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어요. 투자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합니다. 진짜 한국 전통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0억 투자하겠습니다. 전국 500개 매장, 해외 진출까지 함께 하시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 이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아들이 그렇게도 창피해했던 정순의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는 정순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부끄러워했던 엄마가 어디까지 해내는 사람인지 보여줄게 해.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정순이 만든 도시락 브랜드 안동의 맛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어요. 매장은 200개를 넘어섰고 매출은 매월 전월 매출을 갱신했습니다. 한우 밀키트 역시 연예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는 신청이 쏟아지면서 온라인 판매 실적만 100억을 넘겼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밀키트 업계 1위 달성했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강남 본사 최상층 사무실. 정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 한때 그녀를 무너뜨렸던 곳이 이제는 그녀의 왕국이 되었어요. 시골 전통시장에서의 30년.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간이 되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정순 자신의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태연은 증권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과장 승진도 빨랐고 실적도 좋았어요. 하지만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죠. 태연아, 너도 이제 개인 투자 좀 해봐. 선배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가
처음엔 대박이었습니다. 1억이 3억이 되고 다시 5억을 벌었어요. 역시 난 투자의 신이야.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회사 정보가 있어. 최소 10배는 오를 거야. 태연은 모든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그때 고객들의 자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빌려 쓰고 갚으면 돼. 처음엔 10억만 빼냈어요. 그러다 20억, 50억, 결국 총 70억을 투자했습니다. 일주일 후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주가는 90% 폭락했죠. 김태영 과장님, 고객 계좌에 50억이 빠져 있는데요. 감사팀의 추적은 정확했습니다.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당장 나가세요. 고소는 면해드리겠습니다. 해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태연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죠. 사모님이 출입 금지 요청하셨어요. 경비원의 말에 태연은 쫓겨났습니다. 계좌는 텅 비었고 카드는 정지되었어요. 고시원의 좁은 방. 곰팡이 냄새 속에서 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매정하게 내쳤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도와주지 않을까? 안동에 도착했을 때 정육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순 씨, 서울 갔지 한 달 전에. 내가 어미한테 한 짓을 우리가 다 안다 배은망덕한 것.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에 꽂혔어요. 서울로 돌아온 태연은 편의점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안동의 맛, 연매출 1000억 돌파, CEO 김정순. 이게 엄마가? 믿을 수 없었어요. 강남 40층 빌딩이 본사라니. 다음 날 태연은 본사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그를 압도했어요. 대표님 만나러 왔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만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발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태연은 건물 앞에서 매일 정순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정순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정순이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태연이. 몰라요. 비켜주세요. 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경비원 불러요. 정순이 걸어가다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2년 전에. 그 말과 함께 정수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자신이 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최상층 사무실. 정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세요. 정순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혼자 남은 정수는 서랍에서 어린 태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그때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금세 닦았습니다.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사진을 다시 넣고 일어섰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으니까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과 초라한 아들, 그 대비가 잔인했습니다. 대표님, 해외 진출권 검토 다 하셨나요? 네, 진행하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더 이상 안동의 정육점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CEO였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이제 정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라 결심했습니다.
정수는 해외 진출 승인을 위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의 은빛 사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써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또 만나요.